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산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수많은 방산 무기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함 미사일 국내 개발은 물론 전자전기 블록원의 개발 주체 변경도 심해 및 의결되면서 국산화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도전장을 내밀며 한국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한 화제는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한화와 두산이 성공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전투기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11월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두 회사는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뜻하는 기본 설계 과정에 각각 돌입하여 방위사업청에 일감을 따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로 수출 예정이었던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자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생산이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21 엔진과 같은 수준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에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경험이 있는 한화와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참여했다며 엔진을 제외한 다른 전투기 부품들은 국산화가 완료된 만큼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도 자체 제작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와 두산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작 개발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항공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단 6개국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외부의 핵심 기술이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대 세 기업이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항공엔진의 핵심 기술은 외부에 이전할 수 없는 구조로 영국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및 프레젠 휘트니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화그룹이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미국 항공엔진 부품 회사인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한화는 이닥 인수를 통해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과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장은 회전체 기술 확보로 항공엔진에 필요한 모든 철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가로 110개 이상의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제조 네트워크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한화가 항공엔진과 관련된 기술을 상당 부분 습득한 만큼 몇몇 부족한 기술만 보완하면 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재 250명 수준인 연구 인력을 2028년까지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엔진 부품 사업부와 항공사업부,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합하여 항공엔진 사업부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두산 역시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 독자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제조 기술을 전투기 엔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두산이 1500도 이상의 초고온에 견디는 냉각과 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선 핵심적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따져보아도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개발은 실현 가능한 과제로 느껴지는데요. 한국은 차근차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독자 엔진 기술은 전 세계 단 10개국 보유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지만 주요 제조사들과 현재 협력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100%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말이 허풍이 아니었는지 한화그룹은 실제 성과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1만 대 생산 기념행사와 함께 F전투기 엔진 및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한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5천여 평 규모의 새 공장을 완공할 계획을 밝혔으며 당시에도 KF-21 전투기의 목표로 독자적인 제트엔진 개발을 손꼽았습니다. 제트엔진은 22,000파운드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을 제공하며
용접사의 저바이패스 비율과 슈퍼크루징, 초음속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제트 엔진과 차세대 순항미사일용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며 무기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트 엔진의 한계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국산 제트 엔진의 한계 온도는 2100도에 달합니다. 엔진의 한계 온도가 높아질수록 램제트 엔진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은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세계 군사무기 언론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엔진 부품 국산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엔진 기업들과의 협력과 엔진 부품 국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항공엔진 산업은 단순 하청을 넘어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엔진 제조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았을 때 KF-21 전투기의 제트기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면 2030년까지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엔진 국산화 비율은 약 43%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산화 과정은 상업용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개발 연구와 상업용은 다릅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탑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다면 개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30년까지 엔진 국산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리 테스트용 엔진이 개발된 뒤 약 몇 년의 과정을 걸쳐서 상업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이미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간에는 KF-21 보라매 국산 엔진 기술은 모두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카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소문 속 진실과 그동안 우리 방산업계의 행적 그리고 발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것과 상용화 과정을 5년을 잡는다면 2030년에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우리 KF-21 전투기에 완벽하게 탑재되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 FA-50, T-50 등 공군 주요 항공기 엔진과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 엔진 생산은 이제 그 미래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에 사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엔진 코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진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특히 초고 내열 및 정밀 주조 소재 부품 개발에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30년 동안 약 25조 원을 투자해 독자 엔진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이 최소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된 엔진의 전력 생산과 냉각 능력이 6세대 전투기의 요구를 충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는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0년 넘게 외국 기업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에 현재 미래를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 전장이 무인기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국제 무기 거래 규정과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의 이유로 독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여 개의 기업이 기존의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자급할 수 있게 되며 민간 항공기나 해양 및 발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파생형 엔진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40년 이후에는 연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군의 방산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11월 1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가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한국의 엔진 개발 상황과 무인기 개발 상황까지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 측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인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당시 미국 측 기업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다소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을 거부했던 결정적 원인은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낼수록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엔진기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항공엔진 국산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초기에는 영국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국산 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한화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엔진실 증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은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에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 전투기 실전 양산을 시작하면서 무인기 개발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휴먼 로봇을 제작하며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공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도입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무기 전문 매체 기자 수바시시도 한국은 탁월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 킬랩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랩의 이상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되며 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예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도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에너지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군사 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매우 빠르게 나타났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 신 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후 2년 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 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 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영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양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현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물론 다양한 헬기 및 항공기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 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의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적의 방공망 무력화, 공중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영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 엔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에 있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유무인 편대를 활용하여 방산강국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순조로운 개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